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 억지로 눌러 참는 흐느낌, 그리고 매캐한 향불 타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검은 리본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바로 뒤 추모 현수막이 드리워진 아주 좁고 어두운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죠. 제 등은 차가운 벽에 닿아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입술은 꽉 다물어야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저는 제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하나둘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구두 굽소리, 운동화 바닥 소리, 지팡이 짚는 소리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장례식장 자동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닫혔고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끊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 단둘만 남았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동생만이 이 빈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현수막 뒤 이 어둠 속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안도와 그리고 묘한 설렘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 언니는 서류에 도장 찍고 딱 맞춰 떠났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 뒤로 짧고 젖은 키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 소리.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수막 뒤 이 어두운 틈 사이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제 눈과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 죽은 사람이 되어 제 장례식장에 숨어 있어야 했는지, 왜 제가 제 남편과 제 동생의 배신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지켜봐야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제가 아직 살아있던 그때,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따뜻한 집안의 아침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형광등 불빛은 흐려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향불 냄새는 사라지고 갓 내린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전기포트 물 끓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죠. 제가 좋아하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는 밝았고 날씨는 화창했으며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동생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로 어쩌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너무 자상해서 어딘가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었고 저녁마다 발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늦지 마. 점심은 내가 준비할게. 넌 푹 쉬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정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제 곁에 붙어 있었죠. 제가 물을 마시면 컵을 채워주었고 제가 기침을 하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언니, 언니, 언니 그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습니다. 언니, 계약서 파일. 내가 밤새 정리했어. 언니는 아무 걱정 말고. 동생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동생의 표정은 순수했습니다. 동생의 행동은 헌신적이었습니다. 너무 헌신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작은 회사를 온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휴일도 명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믿었고 거래처는 저를 존중했으며 업계는 저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있던 두 사람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당장 병원에 와달라고 긴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고 두려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입니다. 수술이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3달 정도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 건조하게, 담담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세상이 한 칸씩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집, 예금, 제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정돈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남겼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기는 거야? 당신이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오스카상을 받아도 될 만큼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동생도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균열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밤마다 울렸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베란다에 나갈 때 항상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표정이 제 앞에서만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슬픈 얼굴, 걱정하는 얼굴, 헌신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얼굴은 금세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렘, 기대, 흥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곳이었죠. 책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서류는 날짜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펜은 종류별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책상, 구겨진 종이 하나 없는 휴지통, 지워진 흔적조차 없는 화이트보드,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거기에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인감도장,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글자의 굵기가 달랐고 간격이 균일하지 않았으며 각도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서명도 이상했습니다. 획의 굵기가 다르고 필압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끝부분이 떨려 있었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가짜, 하지만 가짜는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제 재산을 훔쳐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안방 옆 작은 방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가 빨리. 그래야 우리. 약은 이미 섞었어. 서류는 끝났고 이제 일정만 기다리면 돼. 약은 이미 섞었어. 그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약은 이미 섞었어. 그 말이 제 뇌 속에서 울렸습니다. 약은 이미 섞었어.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저를 직접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의 자상함, 동생의 다정함,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배우는 둘, 관객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대신 냉정하게 계산하기로. 그들이 연극을 준비했다면 저는 더 큰 연극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 저는 먼저 죽어 보이겠습니다. 죽음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집사, 저희 집안을 30년간 섬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만 위험한 계획입니다. 윤 집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기, 흔적 남기지 않기, 증거는 맑고 단단하게 모으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기. 진짜 병을 앓는 대신 진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방심을 부추기고 욕심을 키우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는다. 첫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유 원장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회사 경영권을 남편에게, 부동산도 예금도 전부 그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둘째, 죽음을 연기하기. 저는 점점 약해지는 척했습니다. 기침을 더 자주 했고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더욱 자상해졌습니다. 마지막을 지켜보는 헌신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셋째, 장례식 준비. 윤 집사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가짜 사망 진단서, 장례식장 예약, 영정사진, 부고장,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남편은 상주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정사진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새벽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이 고요해졌을 때 그들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오빠, 드디어. 내일 바로 처리해. 계좌부터 빠르게.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설레고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장례식이 그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그들은 키스를 했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영정 사진 앞에서, 제가 누워 있어야 할 관 옆에서 그들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현수막 뒤에서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한 글자도, 한 숨소리도,
한 키스 소리도 빠짐없이.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일주일 후 호텔 파티장에서 그들의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새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드디어 해냈어.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를 외쳤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사진을 찍었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준 사랑이라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샴페인을 마시고 케이크를 자르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게 더 큰 결심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며칠 후 윤 집사가 보고했습니다.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그들은 제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세탁하고 숨기고 영원히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 모든 거래, 모든 흔적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더 크게 엮일수록 더 무겁게 떨어지는 법이니까. 더 많이 훔칠수록 더 큰 죄가 되는 법이니까. 이제 남은 건 무대입니다. 하객과 조명과 그리고 스크린. 그들의 결혼식이라는 완벽한 무대 말입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 주세요.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새 출발을. 시련을 이겨냈다고요? 제 죽음이 그들에게는 시련이었나 봅니다. 저는 다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지옥이었습니다. 주소는 저승이었습니다. 문구는 이랬습니다. 당신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지옥에서 돌아갑니다. 그 초대장을 그들의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다음 날 동생이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달려왔고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난이야. 누군가의 장난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의 망령이 돌아올까봐, 저의 저주가 내릴까봐. 좋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감정입니다. 윤 집사와 저는 예식장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오디오, 영상, 백업 시스템 모두 완료했습니다. 녹취는 3중 저장.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프로젝터를 세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시스템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배신이 하객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딱 한 번만, 정확히, 깔끔하게.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문만 열면 됩니다. 소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그들 앞에 서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 그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입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식 날씨였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되었고 붉은 카펫이 깔렸으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축복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꽃을 가슴에 달고 미소를 지으며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축하를 보냈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서로에게 맹세하십니까? 바로 그때 예식장 뒤편에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복, 흰 고무신, 정면으로 머리는 풀어 헤쳤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니,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르간 연주가 멈췄고 웅성거림이 사라졌으며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신부인 제 동생이 저를 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랑인 제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제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하객들이 비켜섰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는데 무슨 일이죠?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동생아, 여보, 내 돈으로 하는 결혼식 축하해.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새벽, 두 사람의 모습. 이제 끝났어. 오빠, 드디어. 내일 바로 처리해. 계좌부터 빠르게. 스피커에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키스 소리, 웃음소리, 공모의 대화,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소리가 이게 사기 아닙니까?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군거림이 거세졌습니다.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꺼. 저거 당장 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잘못했어. 언니, 제발 멈춰줘. 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두 분, 이쪽으로 동행하시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배지를 보여주었고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의 손목에, 동생의 손목에 냉혹하게 하객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경멸, 분노, 혐오, 모든 감정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핸드폰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축하해. 오늘 진짜로 하나가 됐네. 죄로. 저의 마지막 말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끌려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난의 시선을 온몸에 받으며 예식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기, 횡령, 위조, 공모, 죄목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위조 서류, 자금 추적 기록,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정상 참작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추징금, 전액 환수. 그들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산은 모두 돌아왔습니다. 회사도, 부동산도, 예금도, 전부, 사람들의 신뢰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모였고 거래처가 연락을 해왔으며 업계가 저를 다시 인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길게, 편안하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숨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배신에서 복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유죄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죽음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죽음보다 못한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감옥에서 15년, 12년 그들은 매일 저를 생각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한 복수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복수가 아니라 매일, 매시간, 매분 계속되는 복수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